저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이에 뒷차가 도망갔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변호사분도 다 증거를 남기더라고요. 그 사고 낸 사람이 미안하다고 했습니까? 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쏘리라고 했고요. 미안하다고 했고요. 놀래더라고요. 다 적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저 보험사가 100%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100% 이기는 거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살림하는 미국 아빠 제이트입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많이 답답해 하시고 많이 힘드실 건데 혹시 집에 계시는 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 다들 좀 힘을 내시고 혹시라도 제 영상 보게 되신다면 제 영상 보시고 좀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차와 관련된 사고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한 6번, 7번 정도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고가 이제 제가 뭐 주차를 하다가 뭐 스크래치를 내거나 이런 사고도 있었었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뭐 코스트코 같은데 장을 보러 갔다가 이제 차를 후진하다가 뒷차를 받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사고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신 말씀은 그런 사고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자동차와 이제 운전하는 중에 또 제가 이제 정차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다쳤던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대처하는 게 낫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면 여러분들께 좀 유리한 상황에서 보상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통 이제 접촉사고가 나면 이제 도로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 경험담도 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외로 이제 보통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서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부딪혔다고 쳐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차를 이제 사이드로 뺍니다. 사이드로 뺀 다음에 우선은 내려서 are you okay? 뭐 괜찮습니까? 뭐 이제 좀 이제 대충 이제 인사는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서로 뭐 다친 데 없어요.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진을 엄청 찍어대야 돼요. 왜냐면 누가 잘못이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엄청나게 상대방 차량, 내 차량 막 사진을 찍어야 돼요. 왜냐? 미국은 대시보드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이런 블랙박스 카메라를 단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사진 막 찍은 다음에 이 사람이 보험을 들어놨나 아니면 뭐 무면허 운전자인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운전면허증 좀 사진 좀 찍어 놓고 보험증 같은 것도 확인하고 자동차 등록증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부르면 경찰이 와서 이제 레포트를 제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한테 이제 티켓,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벌금 같은 거 물기도 해요. 그 다음에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싸우고 지들끼리 이제 우리가 사진 같은 것도 찍어서 넘기면 지들끼리 네가 잘못이냐 내가 잘못이냐 상대편 보험회사끼리 막 싸워요. 근데 이제 항상 재수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제 보험사나 상대편 보험사가 좀 큰 보험사, 좀 좋은 보험사여야 제가 보상도 좀 받고 유리한데, 막 어디서 듣지도 못한 이제 듣보잡 이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쩔 때는 보상도 막 못 받고 이렇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유명한 보험사가 뭐 올스테이트도 있고 뭐 파머스도 있고 가이코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레시브라는 보험회사도 있고, 이런 엄청 큰 이런 보험사를 상대 운전분께서 가입을 했다, 저도 이게 가입을 했다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보상도 받고 합니다. 이제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제 대충은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제가 너무 대충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제 항상 경험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재수가 없다고 할지 좋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뒤에 와서 제 차를 받는 경우가 3번이나 있었어요. 이걸 진짜 재수가 좋다고 해야 하는지, 한국으로 따지면 뒤에서 받았으면 막 보상금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수 좋다 하실 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가 조금 없다고 봐야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었다고 봐요. 제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사고는 이제 3번 사고다 제가 빨간불이어가지고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와서 받았습니다. 3번 다. 참 웃기긴 한데, 첫 번째는 이것도 판타스틱한 스토리인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대학원 졸업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한 날이에요. 제가 미국에 넘어와가지고 우리 와이프 대학교를 졸업시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와이프 서포트 하면서 이제 대학원 졸업을 딱 시켜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졸업식 끝나고 이제 와이프 제 옆에 타고 제가 타고 제 아이 이제 뒤에 태우고, 그때는 둘째가 없었을 때예요. 이제 첫째 딱 태우고 나서 이제 가고 있다가 빨간불이어가지고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이더라고요. 갑자기 쾅 하고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좀 셌어요. 막상 뒤에 보니까 범퍼는 그렇게 파괴가 안 됐는데 생각보다 세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러면 이제 딱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뒷차가 받았구나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안정을 취하고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좀 안정을 취하고 이렇게 딱 있다 보니까 이제 차에 딱 내리려고 보니까 뒤에 아줌마가 벌써 오셨더라고요. 하고 괜찮냐 물어보다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뒷차가 받은 게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내 뒷차의 뒷차가 내 뒷차를 받은 거예요. 근데 또 내 뒷차가 저한테 너무 가깝게 있어가지고 그 뒷차가 자동으로 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국 법은 잘 모릅니다. 그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어쨌든 저쨌든 간에 뒷차가 받았으니까 뒷차가 처벌을 하는 건가요?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그 뒤에 차가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법을 알고 보니까 이게 뒤에 차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제 아줌마가 차에서 내려와서 저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이에 뒷차가 도망갔습니다. 그 아줌마 뒷차에 그 뒷차가 도망갔습니다. 왜냐면 이제 모르죠. 그 사람이 마약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범죄자일 수도 있고요. 음주운전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도망간 거죠. 왜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CCTV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면 못 찾아요. 그 사람은 이제 만약에 경찰은 무조건 레포트하면 경찰이 와야 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걸리면 이 사람은 이제 뭔가 큰일이 났나 봐요. 음주운전이든 마약이든. 그렇기 때문에 도망갔죠. 그래서 제 뒤에 있는 아줌마와 저 아줌마는 독박을 쓴 거죠. 왜냐면 뒤에 이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제 차 제가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재수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행인 게 아닙니다. 재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이제 제 얘기 듣고 나서 이게 도망갈 수도 있는 게 아니야? 빨리 그럼 쫓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뭔 또라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괜히 쫓아갔다가 큰 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경우 당했을 경우에는 막 쫓아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경찰에 신고만 하세요. 근데 잡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짜 재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출근하는 길에 가만히 서 있는데, 이것도 좀 웃긴 스토리긴 한데, 가만히 서 있는데,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보통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옆에 자동차를 옆에 태우고 창문을 한 반 정도 열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이제 개가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막 냄새를 맡잖아요. 그런데 차가 이제 딱 쓰려고 하면 막 개들이 그 창문을 열고 막 나가려고 하는 개들도 있어요. 그러면 실수로 이 개 주인이 창문을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진짜 밖으로 뛰쳐나가는 개들도 있습니다. 제가 본 적 있어요.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차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하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제가 이제 출근하고 가는 길 중에 빨간불이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뒤에 있는 아줌마가 이제 차를 이제 빨간불이니까 제가 서 있고 이제 쓰는 단계에서 이제 걔가 막 밖으로 나가려고 했나 봐요. 그게 그 아줌마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는데 브레이크를 실수로 이제 엑셀을 조금 더 밟았나 크런치를 밟았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짝 부딪혔습니다. 하고 저도 이제 살짝 부딪혀가지고 딱 봤는데 이제 큰 이제 접촉사고는 아니었고요. 내려와서 보니까 한 500원짜리 본 적도 스크래치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줌마가 너무 친절해요. 진짜 미안하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계속 그러면서 또 아줌마가 보니까 조금 약간 몸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는 그냥 제가 이제 경찰까지 오긴 왔어요. 경찰까지 오긴 와가지고 그 아줌마는 티켓은 끊었습니다. 벌금은 물었는데 그냥 이것은 내가 뭐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할 거 있고 그거 해봤자 이제 500원 정도 스크래치 났으니까 그냥 아주머니 그냥 우리 보험 처리하지 맙시다. 그냥 아주머니 어차피 또 이제 벌금도 물어야 하고 하는 거니까 아줌마도 또 막 너무 마음 아파하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아줌마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새 차였거든요. 뽑은 지 2달밖에 안 된 차였어요. 그때 제가 기아의 옵티마, 우리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K5거든요. 옵티마를 뽑은 지 2달 만에 제가 하얀색 차인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자원봉사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요. 이제 세 번째 사건인데 또 이게 이제 진짜로 큰 사고였습니다. 뭐냐면 이제 한 번은 제가 아침마다 헬스장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가는데 그때도 빨간불이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트럭이 와가지고 빵 받았어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빨간불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와서 봤냐고요. 진짜 그것도 좀 사람이 이게 순식간에 조금 이제 이게 정신을 놓을 때가 있나 봐요. 세 번이나 제가 당했잖아.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 그때도 뭐야 이제 짜증이 나더라고요. 세 번째잖아요. 이제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도 100% 아줌마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사고가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충격이 이 정도까지 막 충격이 있으면서 막 목도 안 좋고 어깨도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고 보니까 범퍼도 좀 파손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때도 당연히 이제 차는 사이드로 빼놓고 나서 사진 엄청 찍어댔죠. 이것은 뭐 그냥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도 좀 부상이 있고 사진 엄청 찍어댔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아줌마가 저한테 쏘리 미안하단 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 같은 경우에도 100%라고 따져도 이 보험사들끼리도 지네들이 100%를 안 만들려고 그 상황 정황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 아줌마가 저한테 쏘리 미안하다 라고 했던 말이 그 아줌마가 100%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미안하다 쏘리란 말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쏘리나 미안하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참.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이게 참 도덕적으로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Are you okay? 괜찮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서 내가 아무리 100% 잘못했다고 생각해도 보험사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지 내가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내가 막 잘못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100%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험사는 그냥 영어로 말하면 그냥 큰일 난 거예요. 그냥 100% 저한테 이제 다 배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요. 제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이제 뭐 다 사진 찍고 다 뭐 신분증 뭐 사진도 찍고 경찰도 불러가지고 레포트하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아는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병원하고 너도 어깨에 부상이 있는 것 같으면 병원하고 변호사하고 인저리 로이어라고 있어요. 이 교통사고 담당하시는 그런 변호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는 병원에 있다. 그 병원에 문의를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내가 어디 부상이 있어요. 뭐 물리치료를 받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뭐 침을 맞거나 뭘 맞거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러면 그런 치료를 받는 그런 병원 같은 곳이 보통 클리닉이 다 이 인저리 로이어, 이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로이어분들, 변호사분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끝내주게 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치료받는 방법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을 가보니까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인저리 로이어 변호사분을 딱 연결해 주셔가지고 변호사분이 딱 오셔가지고 사고가 어떻게 났습니까? 다 기록을 하시고 제 자동차 사고 난 거 범퍼까지 다 사진 찍으시고 여기서 어떻게 진료를 받으세요? 플랜까지 다 짜주시고 걱정하지 마. 그러면 제가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변호사분 것도 다 증거를 남기더라고요. 그 사고 낸 사람이 미안하다고 했습니까? 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쏘리라고 했고요. 미안하다고 했고요. 놀래더라고요. 다 적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저 보험사가 100%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100% 이기는 거다. 이게 재판 걸어도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기는 거 그것도 이제 변호사 수임료도 그쪽 보험사에다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아무것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셨을 때 누가 뒤에서 100%로 받은 거다, 이건 100%다 하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께서 자기가 잘 아는 자동차 공업소도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공업소에서 알아서 다 고쳐놓고 그 청구도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분께 보내드리겠죠. 그 공업사에서도. 그럼 변호사분께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클리닉에서 연결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클리닉에서 이제 제가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계속 가서 받는 거예요. 치료가 좀 다 나았어도 이제 후유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정말로 아주 건강할 정도로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냥 물리치료부터 해가지고 다 받았고 아주 그때 제가 헬스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다른 데 좀 뻐근한 데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막 벌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보다 몸무게가 한 15kg 정도 막 더 늘었을 때여가지고 엄청 막 쑤시는 데까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트카까지 다 해줘요. 근데 이제 좀 흠이 뭐냐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벤츠를 탔어. 그러면 사고가 나면 벤츠를 렌트를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제가 뭐 다른 BMW를 탔으면 BMW 렌트를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 차나 렌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쪽 상대 보험사에서 웬만하면 비싼 차를 렌트를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 렌트카 회사하고 지금 장난하냐고 내가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학교를 데려다 줘야 하고, 때로는 우리 학교 아이 친구도 내가 같이 픽업도 하기도 하고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하는데, 나한테 이 조그만, 그때 도요타 코롤라였거든요. 코롤라라 하면 우리나라 엘란트라보다 더 작아요. 그 짝을 렌트를 해주려고 하는 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이 차 못 받는다. 나 못 받는다, 나는 이거. 나는 더 큰 차 해달라. 뭐 좋은 차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차보다는 좋은 급으로 해줘야 하는, 아니, 좋은 급으로 아니더라도 사이즈는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 그게 크라이슬러 중에 뭐 큰 차 하나 있어요. 그 세단 중에 갖고 큰 차를 제가 렌트를 받았습니다. 고칠 때까지. 그게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다 진료를 이제 받고 나서, 어느 정도 그것도 이제 뭐 텀이 있더라고요. 갖고 진료를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이제 더 받고 나가지고 이제 몸 상태도 다 좋아지고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다 보니까 좀 기다리래요. 그게 보통 막 빠르면 한 4, 5개월부터 늦으면 1년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그 변호사분께서 저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서류 좀 제출해주세요. 뭐 좀 제출해주세요. 뭐 좀 제출해주세요. 뭐 사인도 해주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더라고요. 제가 저쪽 그 변호사한테 저쪽 보험사 측에 2만 불을 청구를 할 겁니다. 보상금으로. 그러면 어떠세요? 2만 불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제가 그분이 2만 불을 청구를 하면 10,000불 정도는 그분이 먹는 거고요. 10,000불은 제가 먹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앉아서 먹는 건 아니지만 거의 반타작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제가 큰 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약간 뻥카를 치는 거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막 합의를 보는 거예요. 내가 2만 불, 그러면 18,000불 저쪽에서 때리면, 나 안 받아. 그러면 또 17,000불, 또 19,000불 이렇게 막 서로 딜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2만 불을 했는데, 그쪽에서 당연히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받아가지고, 가격을 또 내리고, 그래서 또 뭐 15,000불 하면 또 그쪽에서 안 받는다 해가지고, 또 내리고, 가격을 올릴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무슨 뭐 이렇게 좀 웃기더라고요. 이게, 나 이거 뭐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배팅 걸어? 콜 하면 뭐 안 받아, 막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내리고 해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분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하세요. 막 사건이 한두 건이고 뭐 20년 했겠냐고요. 그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결국에는 12,000불에 합의를 보고 사인을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12,000불 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12,000불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제가 돈을 받으러 가니까 사인까지 다 하고 나서 그 변호사 아저씨가 6,000불 가져가시고 제가 6,000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상금으로 받은 거예요. 따로 제가 뭐 큰 후유증은 없긴 한데, 만약에 제가 더 큰 부상을 했고 만약에 진짜로 막 큰 부상이 있었다면 더 큰 금액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큰 부상은 아니었고, 이제 물리치료 한두 달 받으니까 다 완쾌가 될 정도였기 때문에 그 치료비도 그쪽에서 다 내주는 거고, 자동차도 다 고쳐줬고요, 렌트카까지 다 해줬고요. 나중에 이제 저에 대한, 제가 얼마나 이제 내가 3번이나 그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얼마나 저는 심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 6,000불은 저에 대한 보상인 거죠. 제가 큰 사고가 안 났지만 이게 뭐 보험 사기 이런 거 아닙니다. 저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을 6,000불을 받아가지고 소고기도 사먹고 우리 와이프 좋은 것도 하나 사주고, 우리 딸아이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아주 제가 유익하게 6,000불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꽁돈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제 몸빵이잖아요. 제 몸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사고 나는 거 좋지는 않아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리저리 스트레스도 받고 치료받으러 막 또 가기도 하고, 만약에 큰 사고라고 하면 또 평생 후유증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항상 저는 제 경험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100% 사고가 났다, 누가 진짜 내가 빨간불에 서 있는데 뒤에서 꽝 받아가지고 내가 크게 조금 안 좋고 했다, 그럴 경우에는 사진을 막 찍어야 하는 거고요. 뭐 블랙박스 카메라가 있으면 좋은 거, 사진을 막 찍고 서로 주민등록증이 아니죠, 그 신분증, 운전면허증도 사진 꼭 찍고 보관하고,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그쪽 분도 레포트하고 저도 보험회사에 레포트 한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도 찍고, 요즘은 또 핸드폰 앱으로 다 돼 있습니다. 아니면 보험증도 다 가지고 있어요. 차에 보험증도 찍고, 경찰분 오시면 레포트 작성하고, 조금 부상이 있다 그러면 이 물리치료 받는 데나 이런 인절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하고 연결이 돼 있는 클리닉에 꼭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상대편이 100%다면 그 클리닉 가면 자동으로 쫙 보험 그 변호사분까지 연결을 다 해줘요. 그러면 치료 편하게 받으시고, 완벽하게 치료 받으시고, 자동차 고치시고, 나중에
보상금까지 넉넉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거 보험 사기 아닙니다. 이게 뭐 부상이 없으셨는데 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조금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하느라고 빨래를 조금 소홀하게 했는데, 좀 영상 끝나고 나서 빨래 갤 게 또 많아가지고 빨래를 좀 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미국아빠 제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